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하나솔루션입니다. 과거 부진했던 주가가 2월 달 들어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두 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거의 6만 원 근처까지 갔었고요. 이후 전쟁 발발하면서 변동성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공시가 떴죠.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한 번에 뭐 20%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자, 이제 3만 원 후반대까지 위치가 된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등 기회 앞으로 노릴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상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은 중립,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스탠스의 변화가 생기면서 어떤 꾸준한 포지션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중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거의 비슷한 수치. 자, 그래서 지금은 거의 중립이다 셋다. 눈치 싸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최근 2.19% 기록 중이고요. 이제 과거 대비 이제 변동성 좀 있어요.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크게 우려할 정도의 수치까지는 아닙니다만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최근에 매매 비중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 자릿수 유지하면서 아주 높은 비중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대차장고가 최근에 급증을 했죠. 이제 공시가 뜬 이후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한 번에 공매도 잔고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할 건 아직은 없는 게 매매 비중 자체가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이게 같이 올라와야 위험한 건데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혹시 매매 비중이 같이 늘어나진 않는지는 앞으로 좀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10조, 13조 이제 횡보 이후에 12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13조, 올해는 15조 8천. 자, 내년 17조. 자, 하지만 후년에 다시 눌릴 가능성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7천, 9천, 5천 좀 들쭉날쭉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너스 3천, 3,600까지 내려왔고요. 올해 반등 성공하면서 흑자 전환 6천억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내년엔 더블업 1조 2천까지. 후년에도 계속해서 상승 유지 전망입니다. 그래서 매출과는 다르게 영업이익은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스탠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에는 1,000억에서 마이너스 4,800억으로 크게 적자 전환했습니다. 자, 1분기에는 그래도 전년 대비 많이 이제 하락폭을 줄이고 있죠. 300억에서 30억 정도. 그래서 눌리긴 하지만 그래도 폭을 많이 줄였고 드디어 올라가는 구간은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2분기에는 1,000억에서 1,000억 으로 이제 거의 횡보이긴 하지만 조금 올라가는 수치 정도. 자, 3분기는 이제 마이너스 74에서 흑자 전환 2,200억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꾸준하게 상승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걱정은 하반기 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전망이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40에서 조금씩 올라왔고요. 이제 최근에는 200대까지 초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 가면서 조금씩 더 내려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부채 부담이 확실히 지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RO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우하향했고요. 그리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올해는 플러스 전환. 자, 하지만 0.3 아직 수치는 미미합니다. 내년 6, 후년 9 정도. 그래서 확실히 내후년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우리가 수익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치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회복이 되고 있는 데에만 올해는 일단 의미를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당 순이익도 실적과 같은 흐름이죠. 올해부터 플러스 전환하면서 빠르게 회복 전망이고요. 자, 배당금은 현재 올해 기준으로 315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85%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소소한 부분이 있겠고요. 자, 하나솔루션 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 기준으로 1.38%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그렇기 때문에 한 0.5% 차이 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204.57배, PBR은 0.67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의 위치가 되어 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은 제값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현재 주가의 레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 이슈는 사실 이제 오늘은 조금 예외적으로 거의 유상증자 관련 내용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동사는 2조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시장에 큰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총 7,2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이번 증자는 기존 주식 대비 약 4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고요. 발표 직후 이틀간 20% 넘게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금의 약 1조 5천억 원은 채무 상환에, 그리고 9천억 원 정도는 차세대 태양광 기술과 생산 능력 확대에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회사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신용도 하락 위험을 방어하는 동시에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등 이런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 부담은 이번 증자의 핵심 배경이 되겠는데, 최근 몇 년간 태양광과 석유화학, 업황이 둔화가 되면서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고요. 부채 비율은 좀 전에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190%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순차입금 역시 10조 원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차입금 상환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에는 차입금 조기 상환 리스크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번 증자를 통해 단기 유동성 위험을 줄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죠. 대규모 증자로 인한 지분 희석, 이게 가장 클 것 같고요. 상당 부분이 이제 빚 상환에 사용된다는 점이 투심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회사를 위한 투자로 오로지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다 하면은 그래도 투심이 이 정도까지 좀 흔들리진 않았을 건데, 어쨌든 빚을 갚는 데 쓰인다는 게 이제 뭐 가장 최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 실제로 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 급락과 함께 소액 주주 반발이 확산이 됐고요. 주주 대표 소송 등 이런 대응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주주 신뢰 훼손을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대가 됐는데요. 일부에서는 증자 시점과 규모, 그리고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시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영진과 사회이사들은 그래도 총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책임 경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뭐 상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안심할 수 있게는 이제 좀 급한 불을 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동완 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직접 지분 매수에 참여하고 사회이사 전원 동참하면서 주주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투심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향후 주가 흐름은 확실히 이제 실적 개선과 태양광 사업 회복 여부라든지 신규 투자 성과에 크게 좌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확실히 좀 주가를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급한 불 끄기 정도. 자, 지분 매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 탄력적으로 이제 추세 상승으로 전환하는 거는 이런 거 실적 개선, 요거 앞서 말씀드린 거 투자 성과, 사업 회복, 이런 거를 우리가 뉴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향후에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금의 큰 급락을 다시 한번 기회로 봐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신규 입장에서는. 다만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쨌든 기업 가치 훼손이 가치된 거기 때문에 무작정 이걸 저가 매수로 뭐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적정 주가도 같이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왔다고 싼 게 아니라 기업 가치가 그대로일 때 이렇게 내려오면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막 마냥 싸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밸류에이션도 다시 측정한 결과 지금은 적정 주가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더 이상 위험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크게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흐름까지는 좀 없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걸 기회로 크게 상승하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로운 재료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반대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현재 4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추가 상승은 조금 더 노려볼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이제 보유자분들, 이제 여러분들 사실 뭐 본전 근처다, 크게 손실이 없다 하시면 그냥 종목 교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새로운 재료가 들어올 때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쁠 건 없지만 아직은 또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전쟁 자체를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봤을 때 어떤 관점이냐, 전쟁
전쟁 자체는 물론 단기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로 인한 태양광 수요 요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한다는 요런 측면에서는 호재의 요소가 맞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금리라든지 원가 뭐 투자 위축 요런 영향이 같이 오기 때문에 실제 주가에는 호재와 악재가 섞인 이런 중립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냥 전쟁으로 인한 수혜만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했는데 보유자분들 이제 종목 교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갈아타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조금 최근에 들어가서 크게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나오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손실보기 크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보유하시되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투심도 회복이 돼야 되고 새로운 재료 들어올 때까지. 자, 그래서 보유하시되 어쨌든 45,000원까지는 열려 있다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자, 오늘은 따로 라인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물려 계신 분들 45,000원 기준으로 언더로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5,000원 언더로 맞춰주시고 보유하시다가 본전 탈출 혹은 익절까지. 하지만 뭐 웬만하면 탈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45,000원 밑에 계신다 하시면 굳이 물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물타봐야 평단 얼마 안 내려오면서 비중만 늘어나기 때문에 비효율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유만 하시다가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그럼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